다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살고 계신 도민들께 제주도에서 제일 불편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다들 택배 도선료 문제를 얘기합니다. 실제 택배 물건보다 더 비싼 택배비를 부담하면서 택배를 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도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운동본부 출범 이후에 조례안을 만들고 11월 1일에 접수했습니다. 이제 제주도 곳곳에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실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택배 도선료가 얼마쯤 되는지 도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고 택배 도선료를 실제로 인하하는 운동을 벌여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경과를 보고드리고 앞으로 계획을 발표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 택배 도선료 인하 조례안 서명운동 준비 보고를 현은정 도선료 인하 운동 공동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제주도 택배 도선료 인하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현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택배 도선료 인하 조례안 서명운동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촛불 환경을 계승한 진보당이 제주도민과 함께 불합리한 도선료를 인하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하는 표준 도선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방향을 진보당 제주도당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표준 도선료 조례안에 담긴 정신은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기성의 보수 양당들은 제주도민을 토로만 여기고 불편함과 차별과 불합리함을 개선하기는커녕 해결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은 진보당 제주도당 선거대책본부와 진보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등에 긴밀하게 의논하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조례안이 나오자 진보당 제주도당은 곧바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 발의를 담당하는 부서와 실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만에 제주도에서 나온 답은 진보당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검토 결과였습니다. 11월 1일 진보당 제주도당 강원주 위원장 명의로 주민 발의 청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제주도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공식 발급받았으며 11월 5일부터 공식적인 서명운동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11월 8일 오후에는 제주도민이 가까이로 다가가는 서명운동을 받은 대표자 위임인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 약 70여 명의 서명운동을 집행할 인적 자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1월 9일 현재 서명운동 개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민 서명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주도민이 택배 도선료 해결의 주역으로 나서는 제주도민 직접 정치운동을 진보당은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1월 5일 접수증이 나오고 이 제주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받을 당원들을 모집하자 80여 분이 너도 나도 그냥 서명운동 받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70여 분 정도가 이미 접수가 됐고요. 이후에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약 100여 명이 곳곳에서 도민들의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마지막에 우리 정말 도민들의 힘으로 한번 택배 도선료를 낮춰보자, 인하해보자는 퍼포먼스가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도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의 내용을 주요한 내용을 해설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설은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공동 선거대책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료에도 표준 도선료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지난 한 4년 동안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제주도민도 알고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다 매우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민간 시장에 다 내맡겨놓고 도민들한테 1년에 1,200억이나 되는 추정치 도선료 과다 계상된 금액이 매년 세금 납부하듯이 징수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하지 않고 180석 여당도 하지 않고 100석을 자랑하고 다음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제1야당도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제주도민 70만 도민의 현안 문제이자 민생 문제인 이 문제를 저희는 어떻게든 법과 제도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발표 2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합니다. 부당한 택배 도선료 문제가 불거진 지 4년. 도민이라면 누구나 불합리한 도선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4년 동안 해결해주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민보다 재벌의 돈벌이가 더 우선이었고 힘은 있지만 의지가 없었습니다. 진보당은 촛불항쟁을 계승한 진보정당을 자임합니다. 국민이 직접 정치의 주인이 되고 주권자답게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 운동은 제주도 70만 도민의 도선료 문제 해결의 역사적인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11월 5일부터 시작된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은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이번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객관적 표준도선료를 책정해서 우리 도민들의 물류 기본권을 보호하고 택배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조는 제3조는 도지사가 표준도선료 정책에 대해서 전반 사무를 책임지고 정책 집행의 책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한마디로 도선료 문제는 이제 도지사를 대표로 하고 도민들이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가 담긴 의미입니다. 제4조는 옆에 차트를 보시면 있는 것처럼 도선료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제주도가 시민사회단체 중에 공정성 있는 한두 곳을 선정해서 얼마나 원가가 되는지를 참고 자료용으로 의뢰해서 조사하는 게 다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4조에 담긴 대로 도선료 실태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도선료의 원가 등을 공식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얼마나 더 내고 있는지, 얼마나 부당한지 공식적으로 밝힐 건 밝히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는 출발이 바로 제4조의 공식적인 실태조사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7조는 표준도선료 사업 그 전체 내용을 잘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8조인데요. 8조는 표준도선료 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조항입니다. 제주도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되고 우리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학계, 전문가, 도의원, 그리고 노사 등 유관한 모든 단위들이 다 참여하는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제주도민이 택배 물건마다 붙게 되는 도선료 금액을 직접 결정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8조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제9조에는 그 구성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총 15인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하게 될 텐데 만약에
염두에 두신다면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위원회,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위원회, 그 다음에 매년마다 각종 위원회가 가동되어서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만한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다루는 각종 위원회가 해당하는 금액, 해당하는 또 최저임금 등등을 정하듯이 도민이 직접 정한다는 의미로 제9조에는 그 구성에 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원가는 500원인데 실제로는 들쭉날쭉 약 4,000원 평균이 되고 있는, 그래서 1년에 1,200억 정도가 된다고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바가 있고, 한 개인당은 약 몇십만 원씩, 그리고 3인 가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수백만 원에 이르는 택배비보다 더 많은 별도의 도선료를 오직 섬에 산다는 이유로 지난 20년 넘도록 부과해왔던, 이거를 돈을 안 내면 조그만 생활용품 하나도 구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 불편함,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원가 조사 등을 제주도에서 공식적으로 직접 하게 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여기에 따르는 택배 사업자들의 다양한 노력을 제주도는 다양한 지원 방안 등으로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도 합리적으로 조례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11월 5일부터 법적으로는 조례 서명운동이 시작되어서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서는 수임인 신청이 종료되는 게 오늘 한 번 더 신청을 하게 될 텐데, 본격적으로는 아마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 재벌 택배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택배 도선료를 우리 제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우리가 직접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주도 택배 도선료 도민이 결정하자. 제주도 택배 도선료 도민이 결정하자. 도민이 결정하자. 네. 다음은 그 서명운동 계획을 발표할 텐데요. 지금까지 택배 도선료 문제 많다는 얘기는 누구나 해왔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어느 정치인도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진보당이 나섰습니다. 도민들의 힘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조례안 주민발의 서명운동 계획을 양영숙 도선료 인하운동 공동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선료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양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 기자 여러분도 건강을 많이 유의해 주십시오. 아라동에서 저녁에 아라동 버스 정리하기 위해서 선전활동, 홍보활동을 했었는데요. 정말 전문 분들이 택배 도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식이 높은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이제 제주도의 거점 19개 거점 모습되어 있는 거 잘 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진보당 택배 도선료인하 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후 첫 일정으로 10월 18일 아라동에서 도민 홍보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활동을 통한 과도한 택배 도선료에 대한 제주도민의 관심과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발의 서명운동은 제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월 9일 오늘부터 아라동, 연동, 노영동, 이도이동, 조천읍, 외도동, 애월읍, 일도동, 삼양동, 화북동, 성산읍, 남원읍, 효성면 등 도내 총 19개 지역을 1차 서명운동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차로 도내 모든 읍단위 동단위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모든 도민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당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체적인 서명운동 장소는 통행이 많은 길거리, 대형마트, 대형병원 앞, 그리고 관공서 앞 등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 현장, 택배 현장, 공항, 제주대학교 병원 등 100여 개 그리고 120여 개의 노동 현장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농민단체들의 협조를 받고 또한 상가를 돌면서 받을 예정입니다. 주민 발의 서명은 1,012명 이상이면 발의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민의 관심과 해결하기가 큰 만큼 최대한 많은 도민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택배 도선용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토론회와 그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내년 1월 중에는 그런 마음을 모은 도민대회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택배 도선용이나 진보당, 제주도당이 도민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곳곳에서 서명운동이 시작됩니다. 제주도민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서명운동하는 곳이 보이면 꼭 가서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약 2만 명의 제주도민들이 함께 서명하고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012명만 참가하면 되지만 최대한 많은 도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퍼포먼스인데요. 도민들의 힘을 모아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택배 도선료의 원가는 저렇게 작습니다. 원가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함께 힘을 모아 없애겠다는 짧은 퍼포먼스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3분 나오셔서 저 바닥에 부과된 택배 도선료를 우리 힘으로 없애겠다는 X표 스티커를 곳곳에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요. 가운데로 하실 건가요? 네, 예. 네, 여러분 기자분께서 잘 찍으실 수 있도록 네, 고맙습니다. 네, 붙여주셨나요? 네, 찍으셨나요? 네, 다원들 한 번 더 할까요? 붙여줬어요 지금.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이 당원들이 쭉 나가서 하시면 되고 일단 두 분이 붙이시는 걸 해주시고 더 붙여주세요. 네, 김성현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차례로 우리 힘으로 택배 도선료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담은 빨간색 X표 가위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힘이 모이면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과다한 택배 수수료가 일부러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붙이면 저 택배 도선료가 없어지겠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갖고 가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질의응답 순서인데 혹시 기자분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네. 제주경제일보의 김도훈 기자예요. 이 택배 도선료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기사를 쓰려면은 이 백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네. 사례 조사라든지 구체적으로 뭐 이런 제품이 어떤 과정을 유통 과정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소비자 가격이 이렇게 늘어난다. 소비자가 부담이 된다. 혹시 뭐 여기 없어도 좋습니다. 있으면 나중에라도 뭐 좀 메일을 통해서 좀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작년에 진보당과 택배 노조가 도선료 관련해서 적정 도선료를 정하자는 서명운동을 가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때 여기 와 계신 JIBS, KBS, MBC 등등이 방송사들이 취재를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획 취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식적 기관에서는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도의 정책 토론회에서의 발표 자료 그리고 2020년도 4월에 발표된 녹색 소비자 연대가 제주도에 의뢰를 받아
실태 조사했던 결과를 언론 보도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는 올해에도 똑같은 실태 조사를 일부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장이 제주도를 방문해서 제주도 택배 도선료 문제가 매우 부당해서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자료도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올해 7월 1일부터 국가기본물류기본계획 5차 계획이 발표가 됐거든요. 국가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국가물류기본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거하면 제주도를 대표적으로 콕 찍어서 섬지역의 도선료 문제가 물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빠르게 갖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서 현재 우리 도선료 조례라는 게 저희 진보당이 그냥 임의로 그냥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니라 지난 한 4년 동안 정부 각 기관 그리고 저희 진보당 등이 많은 공론의 과정을 일부적 거쳐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관련된 구체적 자료는 기자님께도 따로 저희가 갖추고 있는 것을 바로 보내드려서 잘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JIBS는 부천검사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대로 좀 보니까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도선료 적용에 대한 법에 대한 방식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도선료를 정하더라도 정부했을 때 어떤 벌칙을 갈 수 있는 제재 방안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 지원 사항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아마 기자님이 날카롭게 사실 질문하시는데 제 진보당 정책위원회나 그 다음에 관련된 변호사들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전문기관에도 의뢰를 하는데 이게 한 보름 걸렸습니다. 금방 얘기하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법률적 강제력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조례가 갖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도하고도 의논을 해본 결과는 올해 7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올해 1월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생활물류 산업 발전법 이른바 택배법이 드디어 이제 통과가 돼서 이성근 의원이 국회에다가 택배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언제냐면 올해 4월에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원가 조사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법률적 조항 그리고 도선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몇 가지의 조항이 담겨 있는데 아마 국회에서도 법률적인 강제력을 갖추기 위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선거라 지방선거라 해서 바쁘다고 하지만 워낙 현안이고 민생 현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투트랙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징벌적 조항도 필요하고 한편에는 갑작스럽게 약 1,000억이 넘는 돈을 부가 수익을 사실은 가져가던 택배산업 업종 종사자들 특히 업주들 이들이 반발하고 저항할 때를 어떻게 잘 효과 있게 제도화시킬 거냐에 대한 것은 사실은 숙제로 남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기본은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잘 협의하는 현재는 대화의 장이나 관련된 제도 정립을 위한 노력이 전무한 상태라는 점에서 이 조례가 시작점이 될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이게 징벌적 조항이라든가 문제 이행 조항 같은 경우는 법 세부에 안 되고 정부 풀어가면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업주들에 대한 제재가 업주들에 대한 그 강제 이행 조항 자체가 이제 법이나 시행에 담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그 국가물류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는 도선료 관련해서도 물류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기초해서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학자적이고 전문가적인 견해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해서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시장주의적으로 보면
금액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정할 수 있다라고 자유방위명으로 갈 거냐, 아니면 택배같이 워낙 생활적으로 밀접한 것을 감안하면 이걸 그냥 시장이 기업주들이 알아서 정하는 걸 30년 했는데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게 이번 조례를 만들 수 있었던 출발이 됐던 논리, 정신, 법률적인 어떤 접근법, 이걸로 지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이건 앞으로도 논쟁도 될 수도 있고 연구도 필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제가 없으면 하나 예.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한 말씀이십니다.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그 앞에 그 소형 준비보고 하시면서 그 부정부상의 도시 양당들이 도민을 평오만 여겼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진보당에서도 이 성명운동을 주도하는 게 선거대책본부고 본부장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도의원 후보 나셔서 나서신 점을 보면 진보당 역시 이 서명운동 자체를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질문 또한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가 지방선거는 내년 6월 1일인데 그 대선령 문제가 진보당이 입장을 내고 서명운동을 해서 기성의 그 오영훈 의원,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등에게 그 국회에서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공동선대본부장이지만 특별노조 제주지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서 요청도 하고 그분들은 관련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작년 10월에 이미 했습니다. 지금이 지금 11월 달입니다. 의석이 없어서 법을 못 만들거나 제도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사실은 180석, 104석이라는 그 숫자는 법을 만들고도 충분한 정치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대 양당이 제주도민들의 이 현안 문제에 귀를 기울여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진작에 올 봄에는 관련된 법조항도 나오고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 당국과도 잘 의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참다 기다리다 나오게 된 셈이다, 이렇게 봐야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 표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표는 몰아주고 의석은 계속 주는데 해결할 문제는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 청원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도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주도 자체로도 세우고 법적으로도 세우자. 이게 저희 진보당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나서게 되는 이유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 간단한 질문이면 그 택배 구성료나 조례형이 일종의 생활조례인데 그 생활조례에 대한 무관심한 정당을 비판하면서 이 생활조례를 선거운동으로 연계시킨 게 과연 맞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선거니까 하지 말고 선거 아니면 해야 되고 이러면 선거 아닐 때 작년에 했었어요. 그 다음에 내년 6월 1일 지나고 나면 또 1년 8개월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면 또 1년 반 후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정당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진보당에게만 요구할 거냐. 오히려 되묻고 싶고요. 선거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도민을 위한 거라면 언제 어디든 뛰어들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된다는 게 대한민국 정당이 해야 될 본분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